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고성 재보궐선거 8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 특히 이제 어제 저녁에요.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하고 정의당 단일화가 됐어요. 이루어졌죠. 예, 정의당 여영구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였는데 창원 성산이 이제 아시다시피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였고 또 여기가 이제 진보세가 센 곳이에요. 예. 네,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노회찬 전 의원도 지금 창원시장인 허성무 당시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또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 후보가 지금 한국당 후보인 강기훈 후보였어요. 거길 이겼죠. 예. 지금 때과 똑같이 그 판세가 재현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이름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강한 면이 있고 네. 한국당이 PK 지역에서 강세고 또 그때와 다른 게 민중당이 독자 출마를 해요. 지금 민중당은 계속 사퇴 의사를 안 밝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손석형 후보가 상당히 조직력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내일까지 이 한 며칠 동안에 컨벤션 효과를 얼마나 쭉 끌어올릴 수 있느냐. 단일화 효과. 예, 이게 관건일 거예요. 예, 예. 기계적으로 보면은 단일화 이전에 두 후보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합하면은 강기훈 후보보다 우위예요. 그 정도로 다 합칠 득표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냐죠. 지금 뭐 각 당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예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그냥 창원에 산지가 오래됐습니다. 뭐 네. 아예. 예. 예.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창원에 방을 얻어서 상주 중이고 자기가 당대표 된 이후에 첫 선거잖아요. 그렇죠. 또 창원지검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창원에 머물고 있어요. 민주당은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안 갔어요? 이해찬 대표는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했어요. 그래요? 이 약간 좀 의외인데 베트남 집권 여당하고 뭐 교류를 확대하는 MOU 체결을 한답니다. 총리하고 국가주석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네. 공교롭게도 이해찬 대표가 출국한 어제가 창원 성산의 후보 단일화가 나온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약간 모양새가 여야 단일화 반한국당 단일화 이렇게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후보가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 후보는 그렇다면 두 군데 중에서 통영 고성에만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양문석 그렇죠. 후보인데 여기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국당이 앞서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 이른바 좀 로키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안 띄워가 판을 키우지 말자. 예, 우리 예. 입장에서는 예. 좀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생각지도 못한 분란은 이제 다른 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당이요? 바른미래당. 어떤 분란이요?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금 손학규 대표를 언급해가지고 창원에서 속식하는 게 제가 보면 참 찌질하다. 하하. 완전히 벽창호다. 예. 이렇게 비난 원색적이잖아요. 또 튀는 발언을 했군요. 예. 이게 지금 당내 풍파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현주 의원은 왜 그런 말을 한 거죠? 지금 바른미래당을 보면요. 국민의당 계열하고 바른당 계열이지 않습니까? 예.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당선돼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을 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바른당 뭐 유승민 의원 등등보다 이현주 의원이 그 당에서 제일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의원이 지난 20일에 이제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을 했어요. 예.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다가 손 대표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워딩으로 비판을 하면서 이게 심판 선거로 가는데 우리가 후보를 내 가지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올 거다. 후보도 그렇고 국민이 봤을 때 오히려 힘이 빠지고 굉장히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후보를 안 냈어야 된다. 안 냈어야 된다. 네. 자유한국당 쪽 몰아줘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게 심판 선거라는 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심판 선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손 대표에 대한 일 좀 안 좋은 발언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프레임 자체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바른미래당의 뭐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네. 그러자 이제 오늘 이제 임재훈 의원이 해당 행위이자 인신공격적 망언이다 하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당에서 논평도 나왔는데 이현주 의원 스타일상 글쎄요 사과를 할지 모르겠네요. 선거 이후에 풍파가 좀 있겠네요. 자, 우리 좀 시나리오를 보죠. 한국당이 2승을 만약에 한다? 보수의 구심력이 강해질 겁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 뭐 당 예. 옮길지도 모르죠. 예.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거죠. 예. 정의당 1승에 한국당 1승이면은 정의당의 전반적 발언권이 높아지고 민주당이 이제 뒤에서 한숨 돌리겠죠. 우리가 못 이기더라도 정의당이 이제 한국당 꺾으니까. 또 정의당하고 민평당 합해서 교섭단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정의당 1승, 민주당 1승이면 이게 지금 가능성으로는 제일 낮은데 국면이 또 확 바뀔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바른미래당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긴 힘들어지죠. 네, 다른 당들은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바른미래당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나오더라도 예. 지금보다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제 고민이 계속될 거라는 그렇지 거죠. 않아도 어려운 당인데 예. 선거가 치면 또 더 어려워진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